먼저 주요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처 나치만 서울청장님 오셨습니다.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종찬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양향자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서영득 회장님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재민들은 헌화와 분양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 103주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최재형 역전 1860년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69년 가족과 함께 러시아 예네주 지시노로 이주하셨습니다. 1870년 러시아 정교회 학교에 입교하셨습니다. 1871년 가출해서 포셰트 항구에서 러시아 선장에게 구출되셨습니다. 1871년부터 1877년까지 상선을 타고 6년간 세계를 돌아보셨습니다. 1878년부터 1881년까지 4년간 블라디보스토크 상사에서 일하셨습니다. 1881년 가출 후 10년 만에 양치해에서 가족들을 만나셨습니다. 1882년 결혼하셨습니다. 1884년 얀치해에서 몽고계까지 도로공사 책임을 일하셨습니다. 1888년 성공적인 도로공사로 러시아 정부에서 은급훈장을 받으셨습니다. 1890년 얀치해에서 최초로 공원을 만드셨습니다. 1891년 니콜라이옙스크에서 소학교를 세우고 장학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1893년 얀치해 도훈으로 선출되어 두 번째 은급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1894년 제1차 러시아 국장회의차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다녀오셨습니다.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예복 하사와 함께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1897년 김옐레나 페트로브나와 재혼하셨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1906년 일본에 가서 박영효를 만나셨습니다. 1908년 동해를 조직하여 청장이 되시고 대한의군을 지원하셨습니다. 1909년 대동공보 사정에 취임하시고 안중근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셨습니다. 1910년 안중근 의사 순국 후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1911년 권업회를 조직하여 총재가 되셨습니다. 1912년 권업신문 사장이 되어 항일의식 고치를 하셨습니다. 1913년 로마노프 황가 300주년 기념 행사에 한인 대표 단장으로 참가하시고
한인 이주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이 되셨습니다. 1914년 한인 러시아 이주 50주년 기념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1916년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후 풀려나셨습니다. 1918년 우스리스크에서 제2차 전로 한족 대표자 회의에 이동규와 명예회장이 되셨습니다. 1919년 대한국민의회의 외교부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선출되셨습니다. 1920년 4월 4일 일본군에 체포되시어 4월 7일 순국하셨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최재형 선생님 순국 10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자리하신 국가보훈처 나치만 서울청장님, 5당 교육문화재단의 이종찬 이사장님, 양향자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각 자치 단체의 장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성황을 일으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103년 전 오늘 시베리아의 sak풍이 몰아치는 우수리스크 언덕에서 일제의 재판도 없이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103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디에 묻히셨는지도 모른 채 또 총살을 당한 장소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저희 최재형 기념사업회는 2012년부터 순국 92주기를 국가 최초로 시작해서 오늘 103주기 추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후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후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최재형 선생님의 맏아들 계열의 최일리아, 최재형 선생님의 둘째 딸 계열의 김아르투르, 최재형 선생님의 셋째 딸 소피아 계열의 쇼르코브 알렉산더,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의 막내 아들 비겐티의 후손인 이 콘스탄틴까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후손이 연결되고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전인적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은 물론 기업가, 교육가로서도 우뚝 서실 만큼 큰 일을 하셨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러시아에서 훈장을 여러 개 받을 정도로 러시아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셨고, 또 한인 1세대 디아스포라로 우리 750만 재외 동포들에게도 최재형 선생님은 롤 모델이 되시고도 남을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최재형 선생님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불행하게도 있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묘가 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버젓이 있었는데도 가짜 후손이 보상금을 타는 사건이 있었고, 1995년 광복 50주년에 최초로 소련이 무너진 뒤에 후손들이 찾아와 DNA를 검사한 결과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후손 승계를 했으면 되었겠지만은 불행하게도 묘까지 멸실당하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저희 기념사업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2017년에야 손자가 발간한 책의 몇 페이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대로 멸실시킬 분이 아닌데, 우리 역사에서 최저임을 지워서는 될 분이 아닌데 다시 복원해달라고 계속 노력을 했고, 급기야 작년에 대통령께 서한을 보내 이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전 국민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가보훈처에서 공감을 하시고 올해 중에 꼭 최재형 선생님의 묘를 제대로 복원하고 멀리 키르기스탄 기슈켓 공동묘지에 외롭게 누워 계신 부인을 유골을 봉환하여 여기 이 자리에 당당하게
최재형 선생님 부부를 합장시킬 것을 저희를 계속 주장을 했고,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까지 3번이나 올라갔는데 긴급사안 때문에 계속 밀려서 지금 또 그 회의가 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는 이 법안이 통과해서 정부에서 낸 법안이 배우자가 있으면 합장을 할 수 있다는 그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 법안이 꼭 통과돼서 정말로 올해 최재형 선생님 명예를 꼭 되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고 정말 저희 최재형 기념사업회는 열악하게 모두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도 없는, 그야말로 최재형 선생님의 삶에 감동해서 이런 분은 기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업인들 4분이 만드신 단체입니다. 그래서 열악하기 짝이 없고 한 분 한 분 최재형 선생님의 삶에 감동하고 우리 고려인 장학생들을 돕자는 의견의 후원자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오늘까지 근근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하늘이 도우셨는지, 또 천상에서 최재형 선생님이 너무 고생한다고 끈을 이어주셨는지, 최재형의 전주 최씨 종중이 연결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전주 최씨 종중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 종중님들도 너무 이런 분을 몰랐다면서 흥분하시고, 또 저희 사업회에 5천만 원을 후원을 하셨고, 오늘 또 최재형 기념사업회를 창립하신 4분께 공로패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정말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의 DNA가 흐른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동구, 서울의 동쪽, 해 뜨는 동쪽 강동구의 산 99-1번지 일대 2100평을 최재형 기념관 부지를 짓겠다고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확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최재형 선생님의 DNA 그 핏줄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너무나 흥분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2023년은 최재형 선생님의 묘를 제대로 모시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그 묘가 복원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들은 전주 최씨 종중과 함께 최재형 기념관 건립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여러분들 모두 동참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념사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계셔서 이 시간이 아니면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최재형 선생님과 1920년 4월 7일 우스리스크 언덕에서 똑같이 총살을 당하신 김이직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의사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후손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오셨나요? 안영수 목사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사의사분이 같이 총살을 당하셨는데 오늘 최재형 선생님 추모식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아마 김희직 선생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시면서 최재형 선생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연해주 독립운동사가 많이 붙여 있어서 최재형 선생님이 연해주에서 대부 역할을 하신 것처럼 기념관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연해주 4월 참변 희생자들을 같이 추모하는 그런 확대될 그 기념사업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가 너무 감격하고 또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셔서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요. 오늘 최재형 선생님 순국 103주기에 이렇게 많이 성황을 이루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최재형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3년 3월 7일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숙. 안녕하십니까. 국가부처 서울지방보훈청장 낙치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재형 선생님 순국 103주기를 맞아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불굴의 정신으로 일제의 부당한 국권 침탈에 맞서셨던 최재형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추모 행사를 준비해 주신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이종찬 이사장님, 양양적 국회의원님,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 후손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치카라고도 불리시던 최재형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유전 시절을 보내셨으나 떠나온 조국과 동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이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장작불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연해주 한인사회의 지도자로서 학교를 설립하여 한인교육에 앞장서셨고 교민신문인 대동모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권옥신문 등을 만들며 항일의식을 고취하셨습니다. 또한 이범윤, 이휘종, 안중근 등과 함께 연해주 지역 최초의 의병부대인 동예를 조직하는 등 무장 독립투쟁의 훌륭한 조력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제의 한인 학살 만행인 4월 참배로로 사직한 이영만리에서 순국하셨으나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조국 광복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쟁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 기린 여러분,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하셨던 최재형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삶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남겨질 자랑스럽고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선생님께서 예려주신 남기신 발자취와 위국 헌신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더욱 번영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인류보를 실현하여 최재형 선생님의 정신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후대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 광복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연해주 한인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최재형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숙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 청장만 계신데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6월이 되면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최재형 선생의 묘소라든가 또 최재형 선생의 품격이 너무 낮습니다. 그분의 희생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부에서는 그분에 대한 이 품격도 다시 검토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 함께 국가보훈부에서 이런 일들을 말끔하게 처리해달라는 뜻에서 큰 박수 한번 청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불굴의 영 최재형 선생 103주기 추모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영웅적 투쟁을 추모하고자 며칠째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의 이 둔한 손으로 그분의 공적을 쓰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제가 쓰기에는 너무 위대한 분이십니다. 단지 기록에서 읽고 제가 감동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재형 영웅의 아버님은 머슴입니다. 어머니는 활려온 기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몸에서 태어난 최재형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비천함을 다시 나라를 위한 것으로 극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는 대단한 감동을 줬습니다. 나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천시받았어요. 그러나 이분은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랄까요? 이렇게 아무런 국가로부터 혜택 못 받은 분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함경도에서 러시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어려서부터 가난과 싸웠습니다. 러시아에 착한 선원이 있어서 다행히 그분을 뒷바라지해서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선원이 뒷바라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을 뒷바라지하신 분이 없습니다. 영웅은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군부대에 납품을 기화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친일파의 괴수인 박영효가 영웅을 일본으로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소에 붙이고 오로지 동포들의 살림을 보살폈습니다. 그는 마을에 학교도 짓고 공원도 세웠습니다. 영웅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은 조국에게 모든 재산과 능력과 기회를 바쳤습니다. 동포들은 얼마나 영웅을 존경을 했는지 1907년 여해내주에서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모두 걸려있더라 하고 수레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09년 영웅은 대동공보를 인수해서 주필로 시위와 방송대국야로 유명한 장지현 선생을 주필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일투쟁을 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도 히로미에게 총탄을 쏠 때 일체의 모든 비용은 사실은 최재형 선생이 대준 겁니다. 심지어 브러닝 화련발 권총까지도 최재형 선생이 안중근 의사가 제공해 준 겁니다. 연해주 주민은 고령인 동포들은 영웅을 페치카로 말씀을 별명을 붙였습니다. 페치카라는 무엇입니까? 따뜻한 난로라는 얘기입니다. 엄동설안에 그 추운 시베리아 엄동설안에도 페치카는 따뜻함과 안옥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페치카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선생은 모든 동포들의 따뜻함을 제공해 주시는 영웅이시라는 뜻입니다. 1919년 영웅은 연해주 신안천에 동포들의 항일결사체 권업회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영웅이 회장이 되자마자 300명에 불과했던 권업회가 3년 만에 8,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몇 배입니까 이게? 예.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웅을 재무총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상해까지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은 하지를 못했지만 재무총장은 재무총장이었습니다. 영웅은 일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철수하는 체코 군단으로부터 우수한 모순당한 장총과 탄약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러시아 국경을 넘어 왕청양까지 등짐을 지어서 나르도록 했습니다. 공보부도 장군의 동호동 대첩의 승리는 우수한 총기와 탄약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일본 육군은 이런 조선의 영웅이 있는 한 만주 침략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웅을 죽여야 독립운동이 한풀을 꺾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야 영내까지 일본 헌병이 들어왔습니다. 비겁한 볼셰비키도 일본군이 겁나서 이것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동포들은 영웅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내가 떠나면 무고한 동포들을 체포하고 나를 찾아내고자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나는 이미 늙었으며 오래 살았다. 나는 죽을 수 있다며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한 그대로 이튿날 새벽 일본 헌병은 집에 들어닥치고 영웅을 끌고 나갔습니다. 처형하고 시체도 몰래 숨겨 찾지 못하도록 안매장했습니다. 일본군은 동포들이 영웅을 시체를 모셔가면 영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겁이 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시신도 영웅의 시신도 똑같이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재형이라는 영웅을 추모하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감동도 주지 못하는 저의 추모사는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독립운동의 영웅들이 남긴 절명시를 읊으면서 영웅 최재형 선생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난한 유서에 이름 석자는 없다. 그저 피로 쓴 6글자 대한독립만세. 나의 마지막 사진 속에 기쁘게 웃으리라. 오직 한마디 기억하라. 대한독립만세.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동지들의 눈 속에 남는다. 우리 비록 숨통이 끊어져도 서로의 가슴에 화인으로 남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찬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마침내 찾거든 깃발처럼 나부끼는 만세소리. 함성과 눈물과 바람으로 살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영웅 최재형 선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사로운 봄볕 아래 짙은 녹음이 더해가는 이 4월, 오늘 우리는 최재형 선생님 순국 103주기를 맞아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시고 항일의 상징으로 우뚝 서 계시는 선생님의 영전에 성과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연해주 한일운동을 이끈 독립운동의 주역이시자 러시아 한인사회의 개척자이시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선생님께서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최피치카라는 별명처럼 선생님은 기댈 곳 없는 연해주 고려인들의 난로가 되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암울의 시대에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셨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의롭게 살아가신 선생님의 삶의 궤적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념적인 이유로 선생님에 관한 연구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대기근을 피해 동만강을 넘어 연해주로 이주한 선생님은 러시아 초등학교 최초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출신, 국경, 언어의 벽을 넘어 낯선 땅에서 역경을 딛고 삶을 개척한 선생님의 용기와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실천은 100년 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동포를 위한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인재 양성을 위해 무려 32개나 되는 학교를 세우고 의병을 창설하여 군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의병 조직인 동의회 총재, 한인 신문인 대동공보사장, 독립운동단체인 권업회 초대회장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 미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와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을 지원한 것도 바로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묘지 자리는 지금도 이곳 현충원에 빈 터로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1월 문영숙 이사장님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광복 80년을 눈앞에 둔 지금에 와서야 선생님의 유훈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도감에 앞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숭고한 위국 헌신 정신을 미래 대한민국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혹독한 시베리아 연해주 땅에서 최배치카 난로라고 불릴 정도로 따뜻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앞길을 밝혀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최재형 선생님을 이렇게 늘 기억합니다. 1920년 4월 4일에 체포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4월 7일에 순국을 하셨습니다. 제가 4월 4일이 생일이고 47년도 67년 4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재형 선생님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를 함께 출범했습니다. 문영숙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조금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저도 패치카라는 별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늘 건강하셔야 되고 전주 출신 문중에서 오신 어르신 여러분 앞으로 저도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지역 독립운동의 대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연해주지역 한인들의 삐치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연해주지역 한인들의 삶과 독립운동에서 최재형 선생은 참으로 큰 역할을 하셨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20세기를 전후해서 세계 약 160여 개의 나라와 민족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최재형 선생과 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재형 선생의 삶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의리 출신으로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수억만 금에 달하는 재산을 축적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전부 독립운동에 바쳤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형 선생과 같은 사례는 세계 독립운동사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의 독립운동, 한국 독립운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신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독립운동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최재형 선생의 업적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성원 인천광역시 교육감입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의 순국 103주기를 추모합니다. 용의 과감한 분이며 자신을 희생하여 동족을 구제한 애국 열혈의 인격자로서 민중의 신뢰와 존경을 받던 분이다. 1920년 5월 15일 독립신문의 신인 최재형 선생님의 추모기사입니다. 러시아로 이주해 항일 민족투쟁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러시아 혁명 이후 민족 지도자로 연해주 동포의 대은인이었던 그를 우리는 기억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일제 강제징용과 징용에 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인천 독립운동사가 담긴 인천 바로 알기 코스를 개발하며 독립운동가 후손이 학교를 찾아가는 역사 교육으로 일제 잔재 청산과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태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옳은 미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길을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재형 선생님의 신곡 103주기를 추모하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철씨 교섭우파 종주에서 나서지 않았더라면 저는 저 아이한테 인천 이가로 일간 창립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한경부터 도지사한테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다지 인식이 없는 것 같아서 최재형 선생의 고향에서도 인식이 없는데 저 아이의 최재형 선생의 본관이 어딘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제 본업인 법률가의 능력으로 인천 최가로 해주려고 했는데 큰 집안에서 저 아이의 뿌리를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인연으로 최재형 선생께서 생전에 운영하시던 러시아 크라스키노 축하노바 지역에 최재형 농장 1050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전주철씨 교섭우파 종주에서 나서셨으니 이제 그 농장마저도 제가 관리할 일이 아니고 종주에서 맡아주시고 기념사업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재형 선생의 배치가 정신을 기리며 매년 시행하는 최재형상은 금년 4일째로 최재형상 선정위원회는 2023년 2월 7일부터 3월 10월까지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와 SNS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기념사업에 이메일로 접수를 받은 결과 본선에 오른 후보가 8명이었습니다. 최재형상 선정위원회는 2023년 3월 24일 온라인 줌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근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저와 아시아발전재단 조남철 상임이사님, 대구광역시 김경호 자문대사님, 한영석 연인문학연구원장님, 연구원원장님,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또 본 기념사업의 최양록 공동대표 및 문영수 이사장 등 7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최재형상 후보 중에서 선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구수한 이태석 재단 이사장을 본상에 선정했습니다. 이태석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저널리즘학 석사로 2005년부터 KBS TV 제작본부 기획제작부 프로듀서로 근무했고 현재는 이태석 재단 이사장으로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봉사와 헌신,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면서 금권 만능주의, 이기심 가득한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바꾸는 민주시민 교육운동에 앞장서면서 이태석 재단 이사장으로 나눔과 봉사와 교육활동을 하는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상 상금은 1천만 원과 상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상 단체상에 선정된 한국콜마 서울 여해재단 윤동환 이사장은 재계의 중견기업으로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일본에 넘어간 고려시대 불화를 구입하여 나라에 기증하고 사원들에게
역사의식과 애국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순신 학교와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하여 기업의 대표들과 임직원들에게 역사의식 환영과 기업의 독서문화 창달에 앞장서며 무궁화 보급운동 등 나라사랑 정신이 최재형의 기업인 정신과 부합되는 점을 선정에 모두 공감해서 단체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단체상은 기업인의 롤모델 역할을 하신 최재형 선생의 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맞춰 선정을 했습니다. 최재형상 특별활동가상에는 이번에 2분을 선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 블라디슬라브는 연해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한창걸, 한성걸, 한 알렉산드르 삼형제 중 한성걸 선생의 손자로 고려사람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고려신문의 편집자로서 러시아권 물론 구소련 지역의 문서보관소에서 많은 역사 자료를 수집하여 고려의 역사를 알리는 데 큰 공로를 높이 삼고 특히 최영선 손자 돌아가신 최재형 및 구소련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책을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특별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특별활동가상에는 남종석 폴란드 전 한인연합회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남종석 회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고려인들에게 난민 지원 및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숙소와 생필품 제공 및 비자 발급 업무를 지원하고 폴란드에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취업 활성과 아동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인 동포들을 돕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선정했습니다. 특별활동가 상을 받는 상기 한 블라디슬라브와 남종석은 상표와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위를 마치면서 제4회 최재형상 수상자분들에게 큰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최재형 대상 수상 소식이 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 저한테 축하 문자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은 저 전라도에서 전라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장학생국에서 작년에 학생 80명을 데리고 오스리크스 선생님 기념관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문자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자의 내용은 뭐냐면 놀랍다. 이런 분이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는데 어떻게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전하면서 제가 이 대상을 탄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최재형 선생님의 그런 애국정신, 애미정신을 오래도록 많이 기억하도록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부탁의 글들이 왔어요. 오늘 이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저에 대한 저에 대한 그런 수상보다는요, 저는 이태석 신부의 어떤 사랑과 헌신의 정신에 대한 그분의 어떤 그런 정신이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돼서 국가가 좀 행복해지도록 만들어달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저는 그 방송국에서 30여 년 동안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참 변하지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태일 신부님의 삶을 영화로 만들고 나서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군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런 리더가 우리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진 눈물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이태수 신부의 삶을 끊임없이 알리고 그 정신을 실천으로 이끌어간다면 세상이 좀 좋은 방향으로 변하겠다는 이런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한 것이 지금 13년째입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카톨릭 신자가 아니고 제가 불교 신자라서 왜 불교 신자가 카톨릭 신부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았지만 끊임없이 제가 이거를 놓지 못했던 이유는 정말 대한민국을 뭔가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태수 신부님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강연 활동하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독립운동 단체의 상을 이번이 3번째입니다. 2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업을 기리는 도산 아카데미에서 도산인상 사회통합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서재필 언론문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독립운동 과를 기리는 그 사업회에서 이태수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드리는가. 근데 이태수 신부님과 최재형 선생님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삶 속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 세 분의 공통점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분의 고통을 함께 느껴준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신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기념사업회, 최재형 기념사업회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저희 재단 활동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이 상과 관련 없이요, 이 미래의 리더, 지금 불신과 또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리더를 양성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리더십 아카데미를 출범시켰어요. 출범시켜서 재단에서 그런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런 삶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상금을 얘기하셨는데요. 상금을 이렇게 보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금은 저에게 주신 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수 신부의 어떤 사랑과 정신을 더 열심히 국민들에게 알려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이런 격려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침 이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또 기념사업회 후손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왜 우리는 독립운동의 후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일단 상금은 우리 후손분들에게 이태석 재단에서 장학금 형태로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어떤 이런 삶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 기념사업회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잘하는 세대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태수 신부님의 사연과 관련해서 한 달에 한 20여일씩 강연을 다니는데요. 그때 제가 최재형 선생님의 어떤 삶, 또 최재형 선생님이 남긴 정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좀 알려서 학생들이 기억 속에서 최재형 선생님의 어떤 따뜻한 마음들이 영원히 남아서 그 정신으로 또 대한민국에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좋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기념투사 배식과 또 종종 그리고 신도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항일 독립운동가이신 우리 최재형 선생님의 103주기 그 추모식에 그 한국콜마하고 그 여예재단이 큰 그 단체상을 받게 돼가지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선생님 그 앞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콜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업 외에도 그 지금 이순신 학교와 그리고 여예재단,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우리나라 꽃인 그 무궁화 역사박물관을 또 시작하면서 민족 정신을 기리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선생님에 대한 그 추모의 말씀들을 제가 되새겨 보면서 스스로 또 아까 말씀대로 머리도 숙여지고 조금 더 우리 그 민족 정신에 한양을 위해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선생님의 항일 정신, 독립운동가로서의 항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훌륭한 그런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저도 그리고 한국콜마 여예재단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주제시 선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자꾸만 노비의 아들, 가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밝혀드릴 것은 저희 전주채시 족보 삼수세고에 보면 그것이 언제 발간된 거냐면 정조대왕 22년에 발간됐는데 거기에 최재형의 아버님 최훈백은 다만 서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서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서자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족보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언급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주채시 선언문 항일투사 최재형 선조님, 이제야 선조님의 5대 후손을 찾아 비로소 전주채시 후손님을 일깨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최재형 독립운동가를 찾아 일깨워 세우신 원로 김창송, 전상백, 박춘봉, 김수필 어르신, 그리고 문영근 이사장님, 참으로 전주채시 후손으로서 황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늦은 나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옛 족보를 들여다보니 어릴 적 저희 집에 찾아오신 어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던 선친의 모습이며 도포자락 옷깃을 여미고 허름한 족보책을 보시던 모습을 어깨너머로 이야기를 흘려들었지만 사실 저희 안나의 입시나 취직에 전혀 관계가 없는지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족보를 들춰보고 생각해보니 나는 부모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리 오래된 족계라도 자기 부모로부터 또 부모가 되고 또 부모가 되어 같은 성씨의 일가가 아니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조의 역사와 조선왕실과의 관계를 청백내신 전주채시 사강에 대해 알기 쉽게 한글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최재형 기념사업회 문용석 이사장님과 연결되었고 독립운동가 최재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이 전주체 시인인데 어느 지방 어느 계열의 전주체 시인지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책을 쓰기 위해 족보와 실험한 지가 2년인지라 삼수세거와 고종 37년에 발간된 오세수보, 외종 15년에 발간된 칠수세고를 찾아보니 바로 최재형 부친 최형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윗대를 찾아보니 그분의 조부는 최수가 되고 전주체시 평덕은 족보 3세수를 시작하여 끝내지 못하고 북청에서 돌아가신 북청부사 최수친이 되시는 분이 조부가 8천가지 계시고 정조대왕 22년 삼수세벌을 발간하고 서문을 쓰신 최수로의 조부님 형님이 되십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은 문열공, 순자, 작자, 시자부터 22세손이 되십니다. 지천 최명길 선조님은 인조반정에서 주화론을 주창하시고 조선조를 구하셨으며 선자이신 영국 최석정은 8번의 영의장과 구술학을 쓰신 수학자이십니다. 친아원은 좌의정 최석항이고 명록 최석정의 아들 권륜 최창대는 임진왜란 때 정물무의 한경도 의병대첩을 기록한 북한대첩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렇듯 조선조에서 지천 영의정 최명길이 나라를 구하여 했듯이 현대사에서는 전주체시 독립운동가 최재형은 조국을 떠나 낯선 러시아에서 엄청난 재벌을 걸어서 나라를 구하고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며 동포에게 따뜻한 난로처럼 나누고 베풀며 항일운동을 펼치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저희 후손들은 알게 되어 황망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빼앗긴 조국을 구하고자 재산 모두를 바치시고 일본이 총탄에 참혹하게 돌아가신 선조님이 백산 주기에 비로소 전주체시 후손으로서 존경과 경의로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7일 전주체시 평동 21세전 최종옥